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점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더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코스피가 단순히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원화 약세가 되는데 이런 구조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환경에서 대형주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지수를 경신을 한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도를 능가하는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만큼의 어떤 머니 무버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흐름이면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리고 이미 갈아치웠기 때문에 앞으로 달리는 거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달리는 것보다는 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계속 시장에 반영시키고 먹어가면서 녹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시장을 제가 마음대로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지금 생각했을 때는 가장 최선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시원하게 달리지 못하고 또 미끄러졌으니까 이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거만큼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그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더라.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쉽게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1천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언론에서 다루기가 좋아졌는데 코스피 역대 최고치 돌파, 코스닥 1천선 회복 뭔가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좋은 거기 때문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1천선을 돌파를 하면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심리가 개선이 될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중소형주를 다 매도를 하셨습니다. 뭔가 어떤 계기도 없이 뭔가 오늘 시장이 하락해서 시작하니까 중소형주를 보유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다 매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지표적인 부분에서의 그 어떤 신호 그리고 1천선 돌파를 해서 상징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어쨌든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다라고 하면 대형주는 외국인이 파는 만큼 개인이 받아가는 거라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신규로 계속 매수를 해서 요 유동성을 보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중소형주가 더 전망이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대변하듯이 보유 종목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여기서 뭐 딱히 볼 건 없는데 유수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일에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 보고 날짜 봐서 제가 팔아야 될 수량을 누적을 시켜놨다가 좋은 가격에서 털어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그냥 팔기 싫습니다. 예, 그 정도고 영신금속은 이제 내일 추가 상장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장을 하더라도 과연 물량이 나올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절대적인 가격이 참 중요한 건데 현재 시가총액이 43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0.5가 더해지는데 1.5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대략 한 6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시총 651억인데 뭐 테슬라 납품하고 현대차 납품하고 뭐 마그나에 납품하고 그리고 LG전자에도 납품하고 이런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고 뭐 이 사업이 큰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규 투자해서 경쟁을 할 그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 공급선에서 어쨌든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공급을 받는 쪽에서 또 타격을 입으니까 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한다는 게 뭐 아주 박하긴 하지만 적정 마진을 확보를 해준다는 거 그런 정도니까
그런 회사가 시총 650억밖에 안 된다. 이건 뭐 팔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팔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주가가 오른 것도 다른 종목들 다 이만큼씩 올랐고, 심지어 뭐 요 주가는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시기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가 적정한데 여기서 다른 종목도 오른 거 생각하면 이거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니까, 예, 시총 1000억까지 한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온컴포텍, 예, 뭔가 굉장히 수상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이륙형으로 간다? 뭔가 세게 한 방 나올 것 같은, 물론 저의 희망사항이 반영이 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이 차트 자체로는 이런 그림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길게 보더라도 수렴, 뭐 주봉 월봉은 비슷하고, 연봉을 보더라도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반등, 연봉 지지를 받고, 예,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양음량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요런 형태가 좀, 이런 형태가 뭔가 좀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게, 예, 만들어질 것 같은. 물론 이건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차트를 계속 본 건 아니지만 제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14년 동안 봤으니까 헛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냥 착 보면 이 뒤에 그림이 보이는데 뭔가 이런 그림이 보이는, 예, 이런 상태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로조가 오늘 좀 뭔가 또 지지력을 보였는데 뭐 요런 맥락과 흡사합니다. 빠질 것 같아서 던지는 물량이 나오면 촥 말아 올리고, 오늘도 사실 뭐 또 전환사채 추가 물량, 전환사채 추가 물량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매도를 촥 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는 기관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들이 연속해서 10일 연속 계속 사들이는데 뭐가 큰 거 아니면 이게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적인데, 실적 말고 혹시 또 뭐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준수한 흐름이고, 그냥 수급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환사채 물량이 있고 또 교환사채 물량이 있습니다. 9월까지.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만약에 이걸 핸들링 한다라고 하면 적당한 수준에서 전환사채 물량을 받아가지고 교환사채 물량 나올 때 같이 터는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3개월 후는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제가 이걸 산 목적은 1000만원 벌어가지고 혼내줘야지 이거니까, 예, 1000만원 가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1000만원이 됐을 때. 예, 젠더링은 큰 변동 없고 이렇게 하고, 그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녹화를 하니까 댓글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아이들이 예, 이온컴포텍 꼴도 보기 싫다고 하다가 뭔가 좀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또 저러다가 한번 꺾이면 또 꼴도 보기 싫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판단이 어려울 때는 둘 다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둘 중에 잘 올라가는 걸 잡고 싶다 이거니까. 대신증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뭐 결정을 하셨으면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이게 보는 눈치에서 팔았더니
올라가네. 이 정도는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예, 하지만 뭐 그걸 못 팔았는데 너무 짜증나 뭐 계속 하루에 또 12번씩 이런 생각을 하면 다음 매매에 영향을 끼치니까 가볍게 털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마트를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살짝 부담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글쎄 저는 뭐 이게 자체적인 어떤 요거는 같이 좀 이따 요거 할 때 그냥 할 걸 그랬네. 요건 뭐 그냥 여기서 다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괜찮은데 주가가 좀 선반영이 됐으니까 요것도 어쨌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이게 그 비트 주스 여기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오스트리아산 비트 주스인데 일단 구글에는 이미지가 없는 것 같아서 잠시만. 요거 같은데 요거 같습니다. 이거 거의 비슷한 게 생겼는데 이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요건가? 요게 요건 것 같은데? 예. 요건데 제가 이거를 마셨습니다. 이걸 마시고 몰랐습니다. 마신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 소변 색깔이 살짝 붉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붉으냐면 막 피가 섞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비타민 많이 먹으면 요런 색이듯이 비트 주스를 많이 먹으니까 살짝 이런 색깔이 조금 진하게 나와가지고 이 혈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터넷으로 혈뇨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징후인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뭔가 느낌도 없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건강이 망가졌나 생각해가지고 조금 이게 이제 잠도 많이 자고 이제 건강을 돌봐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2-3일 이틀 지나니까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역시 잠자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구나 생각했다가 이걸 또 먹게 됐습니다. 먹어서 보니까 또 소변 색깔이 이렇게 나오길래 요 놈이 주범이구나, 아직 문제가 없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잠을 많이 자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분간 좀 수면 시간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 단타 위주의 개인 투자자들 있을 때는 주가 올려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투자자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눈높이, 그리고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 행사,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쟤네들 또 주가 올려달라는 거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응에 대한 부분도 늘고 있는 거, 물론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점점 방법들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훨씬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단기 흐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마트가 결국은 이 거래액으로 따지면 쿠팡이 21조고 이베이코리아가 20조입니다. 근데 이마트의 원래
SSD 닷컴이 한 3조 7천억 되고, 그럼 지금 현재로는 쿠팡보다 이마트가 이걸 인수한 뒤에는 쿠팡보다 이마트가 더 큰데 또 오프라인에서 강점이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부분들, 네이버하고도 연동이 되고 연계를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쿠팡이 과연 얘한테 이길 수 있을까? 쿠팡이 68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저는 이마트하고 요 이베이 코리아 조합이 뭐 이거는 거품이겠지만 쿠팡보다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쿠팡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마트 기업 가치만 보더라도 10조 원 정도 봐야 되는데 시총이 4조 원대. 그러면 장기적으로 결국 여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요거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확실성에 기반해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사자마자 수익이고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 흐름은 뭐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만 이 단기 흐름만큼은 그냥 우연적 요인이 굉장히 커가지고 누군가 사면 올라가고 누군가 팔면 내려가니까. 예, 그래서 그건 모르겠지만 인터로저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좋은 가격일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단기는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확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러면 올려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이 대신증권. 예, 대신증권은 제가 옛날에 아주 좋아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10%나 주니까. 대신증권이 근데 그 배당을 10% 줄 때 얘기는 이게 10,000원 정도 할 때 얘기라서 그래서 8,000원 할 때 얘기고 지금은 사실 대신증권이 좋긴 하지만 그 과거와 같은 그런 배당 파워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주주 구성이 굉장히 유통 주식이 많은 것 같지만 유통 주식이 많이 없고 그래서 탄력을 조금 받기가 쉬운 구조이긴 하고 그리고 아직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절반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이 만약에 지금 기세로 이익을 이어간다면 적정 주가가 3조 원 정도 됩니다. 시총으로. 근데 현재 시총이 한 9,495억?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한 6만 원 정도 가야 적정 가격이다. 근데 증권사의 실적이 꾸준한 건 아니라서 꾸준한 걸 기준으로 보면 뭐 나쁠 때 한 1,000억, 좋을 때 한 3,000억 이러니까 나쁠 때를 생각하면 1조, 시총 1조 정도. 그러면 지금 주가는 나쁠 때 기준으로 어쨌든 최소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현재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지만 증권주 전체가 이거와 같은 대신 증권과 같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이익이 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천수답으로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 좋아진 거고 또 시장이 나빠지면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지금 당장의 실적만 갖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최소치에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주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만회할 만큼 만회한 게 아닌가. 왜냐면 이 주가도 보시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간 게 더 잘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주로 보는데 이런 거 큰 봉에서의 중간 자리 한계까지 단기적으로 한계까지 왔고 여기를 오면
좀 뜸을 들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보다는 더 좋은 매수 가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 건 맞고 저평가된 종목인 것도 맞는데 증권주 전체가 다 저평가인 상태에서 뭐 독보적인 어떤 매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가격이 오지 않을까. 배당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최대한 싸게 사는 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NHN복수, 뭐 별 변동이 없어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NHN복수가 어떤 기업 자체적으로 이게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근데 소리바다처럼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고 자생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이대로 가면 NHN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를 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달고 가자니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고, 그러면 매각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아니면 애플 뮤직 이런 쪽에서 점점 음원 시장을 잠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음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NHN복수가 매력적인 매물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NHN복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결국 소리바다 꼴이 날 것이다.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 기업의 M&A 시장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맞으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이브는 모르겠고 해외 스트리밍 업체들은 NHN복수를 살 이유가 별로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SK텔레콤이나 하이브는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걔네들 입장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으면 뭐 결국 일어나더라,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샀을 때가 18,000원대고 지금 가격이 6,200원대인데 여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매각밖에 없는 거고, 투자금 회수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갖고 있기 굉장히 부담스러운가, 그래도 적자는 그렇게 내지 않고 있으니까 뭐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고, 뭐 연봉 흐름도 이제 올해 돌아서고 나면 내년 좋아질 것 같고, 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고 NHN복수가 단순히 음원 회사인 것 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로 엔터 회사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가치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주가가 만약에 뭐 한 8, 9천원 가 있다, 그러면 제가 했던 이런 뷰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었을 겁니다. 주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주가 내려온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잘 못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저는 투자할 때 이 시세에 영향받는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세라는 것은 결국 순간적인 거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LG화학이 주가 상승할 때 보시면, 길게 보는 게 좋겠구나. LG화학을 요 시점에서 아주 유망하다, 올라가지고 유망하다 생각해서 보유를 10년을 합니다. 10년 동안 보유해도 작년에 만약에 손을 뗐다면 이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투자에서 시세가 언제 나느냐는 굉장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른 날만 골라서 본다면, LG화학을 볼 때 오른 날만 골라서 본다면 뭐 보통 한 30만원 움직였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많이 오른 것만 6, 7,
요 한 7일만 보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상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 이런 거 저는 모르겠고, 시세 그런 거는 뭐 될 만한 거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그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시세가 좋았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뭐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 들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인내심이 조금씩 깎여갑니다. 저한테는 좋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여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누구도 자기 매매하는 거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뭐 보여준다 해도 뭐 전체 중에서 일부만 보여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선별해가지고 지난 다음에 보여줄 것인데, 이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이렇게 매매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액트 때도 그랬지만 자꾸 이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제가 제 인내심이 이만큼인데 계속 여기서 깎이고 해가지고, 제가 한 1년 보유하면 중간에 한번 터서 성공할지도 모르는 투자가 가기 전에 인내심이 다 깎여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도 매각 쪽이다. 왜냐면 보유를 해가지고 이거 2만원까지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고 손해보고 뭘 할 수도 없을 거고. 근데 매각을 하는데 인수할 만한 주체는 있고, 그 정도 가격도 지불할 용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래봤자 1,000억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결국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매각이 되겠네?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경쟁력이 없고 이런 거 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모르겠고. 예. 아무튼 그런 관점입니다. 관점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뭐 제가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경쟁력이 없는데 그럼 왜 그렇게 추천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계속 나가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지면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면 그냥 안 하고 싶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뭐 제가 모르는 종목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버젓이 매일매일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는 좀 제 인내심에서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SK텔레콤, 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중간에서 뭐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봤자 결국은 그런 겁니다. 맞고 틀리고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맞는다고 해서 잘났고 틀린다고 해서 못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괜히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한번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나고 나서 내 말이 맞았네 이런 거 굉장히 불쾌하고 좋지 않고 옳지 않은 거니까, 예, 앞으로 제가 다루는 종목에 대해서 질문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아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SK텔레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어떤 그 전반적인 통신주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상황에서 적정 주가로 올라왔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안 오른 종목이 흔치 않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그런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어떤 매력이 있나? 인적 분할, 액면 분할 앞두고 뭐 반영될 건 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해서 SK텔레콤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회사는 SK하고 합병을 할 건데, SK텔레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합병을 할 건데, 지주회사가 보통 최근에 인적 분할하면 지주회사가 떨어지고 사업회사가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떨어져야 또 이게 합병을 했을 때 SK 오너일가 유리하니까, 그러면 기업 분할했을 때 어떤 전략이 바람직하냐? 자, 이 SK텔레콤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SK텔레콤 지주회사를 다 던지고 사업회사로 가야 된다. 아니면 SK로 가야 된다. 뭐 요게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그러면 보유하지 않고 지금 사는 거 어떻느냐?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오래 전이고 주가가 낮을 때도 많았는데 굳이 지금 실컷 오른 상태에서 남들이 팔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에 산다? 그냥 고통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추세대로 잘 올라가니까 그럼 요 기준을 잡고 요 추세 기준에서 벗어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사서 요 추세선 깨질 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고 아니면 특별한 매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만도. 네, 만도는 그 물적 분할을 해서 전기차 회사를 별도로 가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만도가 그동안 자율주행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만도의 최대 주주가 한라홀딩스입니다. 자, 만도 최대 주주가 한라홀딩스인데 그럼 한라홀딩스 주가를 보겠습니다. 뭐 딱히 그냥 한라홀딩스 이랬고 자, 만도가 이랬습니다. 만도가 훨씬 잘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주체니까. 그럼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주가에는 탐탁치 않은 영향을 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만도가 물적 분할을 해서 전기차 관련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별도 회사로 간다. 그러면 요 모회사에 대한 평가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분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도 주가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건 자명한 거고 예, 그랬을 때 반등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뭐 딱히 많이 내리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갭 차원에서 이 갭은 하락의 의지가 있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하면 이걸 넘어서야 그때서야 괜찮은데 과연 그런 모멘텀이 있겠느냐 물적 분할 해가지고 그 자회사가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다 할 건데 그리고 그 회사가 상장해서 만도가 뭔가 수혜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물적 회사를 해놓으면 공모 자금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가는 거지 만도가 투자금 회수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그러면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신 종목들 봤고 그리고 봐야 될 종목이 저기 CJ 대한통운 네, 택배 파업이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대형주 중에서 요 CJ 대한통운이 좀 드물게 좀 저평가되어 있고 물론 증권주처럼 대놓고 저평가인 곳도 있지만 근데 항상 그렇지만 그 업종 1위 업체들은 불황 다음에 오는 호황에서 아주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황을 겪을 때 경쟁 업체들이 여러 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업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업종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 구조조정 후에는 1위 업체에 아주 더 유리하게 경쟁이 완화가 되는 과정이 됩니다. 지금 택배도 보면 그 택배 회사들이 뭐 버티다가 매각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할 만한 게 CJ 대한통운하고 롯데택배하고 그 한진택배하고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나머지는 결국은 뭐 우체국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체국도 택배를 하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불황기에도 오히려 코로나19 특수로 택배 업체들이 많이 컸는데 앞으로 쿠팡발 신선 뭐 당일 배송이나 신선식품 배송이나 이런 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택배는 더더욱 그 시장 규모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회사가
지금 자산가치, 그것도 재평가를 하지 않은 자산가치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실적도 그 수준에 부합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겨우 적정 주가다? 이거는 뭐 이마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얘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올라서기도 했거니와. 예, 그래서 CJ 대한통운으로 있을 때보다 CJ그룹에 들어갔을 때 어떤 프리미엄, 또 대기업 계열사니까 일반적인 신용도보다 높아지는 거고, 네이버하고 지분 교환을 해가지고 또 우호 지분도 많고 유통 주식도 적고, 뭐 외국인 지분율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도 갖고 있고, 유통 주식수가 적은 상태에서 아직도 적정한 수준에 불과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다만 이제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갔으니까, 여기까지 갔으니까 뭐 여기서 당장 뚫고 올라가는 흐름의 가능성은 낮으니까 이 변동성 범위에서 하단에 가까워지면 사는, 뭐 여기까지 오면 금상첨화고, 예,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